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61세 이상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묵묵히 제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공무원이란 직업이 안정적이라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각종 보고서를 준비하며 민원 대응에 하루 종일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밤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고 피곤할 때면 집까지 가기 힘들어 사무실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출근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아내는 오랜 기간 미용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미용사로서 실력이 워낙 뛰어나고 또 외모도 단정해서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물론이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으니 장사가 잘 됐습니다.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죠. 아내는 미용실 운영으로 바빴고 저는 공무원 일로 바빴습니다.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 부모로서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워낙 바쁜 탓에 아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대신 챙겨주니 안심하며 지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살아온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아내는 자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었습니다. 서로 바빠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작은 다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내가 가끔 서운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나도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참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저는 아내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게 점점 외로움이 되어갔던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심히 지나친 시간들이 결국 우리 가정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업이라지만 실제로는 끝없는 보고서, 쏟아지는 민원, 매일 이어지는 회의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저는 중요한 업무를 맡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가는 게 점점 뜸해졌습니다.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집보다 직장과 찜질방이 더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조용한 공기가 맞이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거실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듯 썰렁했습니다. 예전에는 늦게라도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거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용실이 늦게 끝났나 보군. 혼잣말을 하며 슬리퍼를 신은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챙겨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리본이 장식된 상자는 이미 열려 있었고 안에는
비싼 향수와 액세서리 같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날이었나? 깊은 고민 끝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내 생일이 며칠 전이었다는 걸.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바쁜 일정이 이어졌고 늘 그렇듯 야근을 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엔 기절하듯 찜질방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아내 생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 선물 상자는 분명 누군가가 아내에게 준 것이겠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축하도 작은 선물도 심지어 생일을 기억조차 못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몇 번이고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많아. 보고서 마감이야. 미안한데 다음에 보자.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알았어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제발 받아라. 그러나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미용실 일이 바빠서 못 받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안 받는 걸까? 혹시 화가 나서 전화를 무시하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왠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입안에서만 맴돌던 말을 전하지 못한 채 나는 그날 밤 깊은 후회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알람이 울리고 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사이 혹시 아내가 들어왔나 싶어 안방을 확인했지만 빈 침대가 그대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들려오던 바쁜 손놀림 소리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날 밤 여러 번 걸었던 아내의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좀 받아라. 하지만 아내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늦어지면 짧게라도 연락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어디 아픈 걸까? 수십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을 느낄 틈도 없이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양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줬겠지만 텅 빈 주방에서 찬 우유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급히 삼켰습니다. 식사가 목구멍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대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미용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냥 거기서 잠들어 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연락을 못한 걸까? 어떻게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평소처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고 모니터 화면에는 해결해야 할 업무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중하려 해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상임 사무관님, 이 보고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지만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겨받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혹시 나에게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화가 난 걸까? 어젯밤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 선물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잊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소홀했나? 그동안 아내는 여러 번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늘 회사가 우선이야. 난 늘 뒷전이잖아. 아내가 가끔 내뱉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한 번도 아내의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업무를 하면서도 내내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 불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찜질방에서 잘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상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무심히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오늘따라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로등 불빛, 그리고 익숙한 골목길.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어.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방에도 침실에도 아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신발장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내의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단순한 외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오면서 큰일도 많았고 위기 상황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불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 그날 밤 불안함 속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아내와의 소소한 갈등이라 생각했습니다. 생일을 잊고 챙겨주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연락을 피하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날 이후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쁜 걸까? 아니면 서운한 마음에 더 시간을 두는 걸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지만 점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끔씩 휴대폰을 확인하며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 알고 지낸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무관님, 괜찮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오 미용실 아시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동료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상한 얘기가 들려서요.
사모님이 요즘 어떤 남자랑 자주 만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본 사람도 있대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오래전부터?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던 며칠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둘러 퇴근한 후 아내의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머리를 손질하던 손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를 본 순간 아내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님 앞이라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끝나니까. 하지만 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야겠어. 손님이 어색한 기색으로 미용실을 빠져나갔고 마침내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긴 그냥 좀 바빴던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알고 왔어. 너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야?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그런 거 아니야. 오래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나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너무 외로웠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바빴잖아. 집에 오지도 않고 내 생일도 있고 나는 혼자였어. 너무 외로웠다고.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했습니다.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때로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하려고, 아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그럼 그게 변명이 돼?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외로우면 다른 남자를 만나도 돼? 나는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난 바빠도 힘들어도 다른 여자한테 마음 준 적 없어. 근데 넌 왜 그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면서 미안해라고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허탈함. 이 모든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외로움이라는 이유로 변명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내는 정말로 그 남자를 정리할 생각이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날 이후 제 생활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던 출근길이 낯설게 느껴졌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눈앞의 서류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임 사무관님, 어제 보고서 검토하셨습니까? 팀장이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야 했던 건 분명한데 머릿속이 온통 아내 생각으로 가득 차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동료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오타를 내고 중요한 숫자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결제를 올린 문서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무관님, 무슨 일 있으세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한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내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분노했고 배신감이 컸지만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끝내야 하는 걸까? 아내가 울면서 말했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해. 오래 만날 생각은 아니었어. 내가 외로웠어.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내를 소홀히 했던 걸까? 아내의 외로움을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걸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그 남자랑 확실하게 정리하면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할 때 솔직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잘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급하게 화면을 닫았습니다.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나는 결국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보고 싶어. 나도 마음이 복잡해.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나를 붙잡으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 한쪽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낼 거야. 당신을 선택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만났다면서. 그럼 이제 나는 뭐가 돼? 나는 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도 그냥 참고 있어야 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가슴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려 했지만 결국 아내는 나를 완전히 붙잡아주지 않았다는 걸. 그렇다면 나는 이 결혼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까? 이제는 그 답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흔들리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관계를 붙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놓아줘야 하는지. 하지만 결국 나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아내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도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몇 시간째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한밤중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그냥 미용실에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늦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용실에 있었다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또다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얘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고민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입 밖으로 꺼내니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힘든 거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 생각 충분히 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정리 못했잖아.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아내가 나를 선택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할까?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아내는 결국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끝낼 거야?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어. 정말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당신이 바빴다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내를 혼자 남겨두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나를 배신한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나는 끝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남은 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결혼 후 함께 살아온 집, 은행 잔고, 내 명의로 된 여러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하며 모아온 것들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아내에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에게 미련을 남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집은 팔 거야. 그리고 다른 재산도 내가 정리할 거고. 아내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된 것처럼.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충분히 생각했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꽉 쥐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아내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나는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 늦었어. 정말 이제 완전히 정리했어. 당신만 바라볼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
한 달 전에도 했었지.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정리한다고 했어. 그런데 결국 연락하고 있었잖아. 그 남자랑 아직도 미련이 있었잖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났어. 나도 더는 못해.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울음소리가 가슴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울 만큼 울었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나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재산 분배도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래야 해? 나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는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렇게 3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후 나는 아들과 상의해 우리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나 당분간 엄마 안 볼 거야.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나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지만 가장 화가 나는 건 아들에게 준 상처였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부모의 이혼은 아들에게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 상처가 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을 했고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내가 받은 배신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 상처였습니다. 나는 아내를 미워했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난 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들이 겪어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후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 아버지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쉽게 포기한 게 아니야. 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어. 하지만 내 엄마는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어. 난 그런 사람과 계속 살 수 없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내 의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죠? 이미 다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가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에도 나와 연락을 자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난 당분간 엄마 안 볼 거예요. 나는 순간적으로 아들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엄마야. 너무 매몰차게 굴진 마라. 그러자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용서 못해요. 아들의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모가 갈라지는 순간 부모 둘 다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 미안해졌습니다. 이혼 후 나는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래 살던 집은 정리했습니다. 그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다 사라지는 걸까? 문을 닫고 돌아설 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아들에게 준 상처는 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선택했지만 정말 이게 최선이었을까? 그 답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이혼 후 아내와는 필요한 일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나 몇 가지 정리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가끔 문자를 주고받을 뿐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이 완전히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웬만한 일이면 참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끝까지 화해하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이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남은 평생을 아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말 저에게 돌아오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흔들렸고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건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아들에게만큼은 너무 미안합니다. 아들은 당분간 어머니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엄마 용서 못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던 순간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그래라라고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엄마니까 용서해줘야 한다고 했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언젠가는 현실을 인정하고 어른들의 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항상 아름답고 바람직하기만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처 작은 집을 마련했고 오랜만에 제 생활이라는 걸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주말이면 산책을 나가거나 가끔 아들과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질 날이 오겠지요.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저는 그 과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고 저는 아내의 외로움을 몰랐습니다. 결국 이런 결말을 맞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